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박민희 해설위원, 윤보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화사한 옷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트에서도 이 각 팀 모두 이 봄 배구에 따라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경기들이 펼쳐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좌절됐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GS 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인데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확인해 보시죠. 90%죠. 네네. 김세빈 선수인데요. 길게 때렸습니다. 넘어가는 볼입니다. 문지윤 블로킹! 김세빈! 임명옥 잘 밀어줍니다. 스파이크! 의도적으로 지금 뒷공간을 봤던 문정원 선수인데 네. 올라갑니다. GS 칼텍스 막혔습니다. 지금 어택 커버가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 쫓아가서 왼쪽으로 연결. 도로공사의 반격입니다. 부키리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실바 선수한테 좀 공이 많이 가고 있는 GS 칼텍스고요. 한달 선수 서브 참 보기 힘든 서브인데요. 네. 깜짝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 팀들은 이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예림의 공격 코스가 좋았습니다. 벌써 3득점을 기록을 하는 이예림 선수죠. 네, 16대 12. 서브 득점. 기대하는 만큼의 예. 어떤 기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버핸드 리시브입니다. 이동하는 김세빈 선수입니다. 짧게 성공입니다. 자, 오늘 많이 주네요. 그렇습니다. 하위권 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지 선수의 서브 득점. 네. 이런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 차이 공격 빠져나갑니다. 이번엔 득점. 블로킹과 디그에서 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브. 자, 여기서 연타 성공입니다. 서브까지는 너무 잘 넣어줬는데 예, 문정원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윤신 세터. 네, 블로커 터치아웃의 유서연. 서브 득점. 에이스입니다. 부키리치.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겠어요. 자, 역대 통산 서브 성공 2,500개째 달성하는 도로공사입니다.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셋 포인트입니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서브 득점. 1세트 서브 득점을 포함해서 7득점을 하고 있는 실바 선수입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한 점 차 추격. 부키리치가 2개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23대 24가 됐습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넣습니다. 가운데 배유나. 자, 동점 찬스볼입니다. 김지원 세터. 실바 블로킹. 1세트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4대2. 문정원의 서브. 올라갑니다. 백토스인데요. 블로킹. 제대로 걸립니다. 자, 완벽한 부키리치의 블로킹입니다. 배유나 선수가 놀랬네요. 이윤신 중앙. 다시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오른쪽 갑니다. 실바 선수입니다. 네. 이윤신 세터. 올라갑니다. 오른쪽 깔끔합니다. 네. 지난 경기 15%의 점유율을 가져갔던 전세한 선수인데요. 거리가 멀어요. 도로공사의 반격입니다. 오른쪽 부키리치 빨랐습니다. 성공입니다. 실바 앞에서 득점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네요. 넘어가는 볼입니다. 도로공사의 찬스볼. 조금 잘 맞죠? 낮은데요.
일단 해야 돼요. 자, 앞에서 막고 있는 부키리치입니다. 다시 실바의 공격. 어우, 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맞으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김세빈의 서브. 한수진, 이윤신, 중앙. 자, 수비로 살리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픈 강타. 그러나 블로킹이에요. 블로킹의 실바입니다. 자, 리시브 약간 흔들렸고요. 낮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실바의 반격. 커버가 되나요? 중앙에서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자, 오늘 문주현 선수의 첫 득점이고 그렇습니다. 오세현 선수의 서브. 임명옥이 받습니다. 이윤정 빠르게 파고드는 문정원. 점프 토스입니다. 왼쪽 권민지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에 주했습니다. 임명옥. 이동 성공입니다. 정말 이 사이드아웃의 정석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미들 블러커들이 이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냥 이동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15대 12. 자, 서브 코스 좋았고요. 직접 때립니다.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배윤아 선수입니다. 부키리치의 서브. 예, 다시 배윤아 앞에 정말 먹기 좋은 주전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본다면 이제 팬들이 더 좋아할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왔죠. 전세현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빠르게 유블로킹이 선수가 됐습니다. 들어왔네요. 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잘 밀어칩니다. 자, 21대 15가 됐습니다. 왼쪽 강타 성공입니다. 실바. 오른쪽. 자, 바운드 됐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스파이크. 한 차례 걸렸습니다. 두 번째 부키리치. 올라갑니다. 네. 끝내 한 점을 만들어내네요. 윤결. 본인의 첫 득점이고 차세인 네. 감독이 굉장히 시즌 첫 득점이에요. 네. 또 워낙에 출전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예. 대 포인트에 이미 와 있습니다. 부키리치의 공격. 스파이크. 중앙입니다. 배윤아 이걸 틀어칩니다. 때리네요. 다시 가운데 블로킹. 넘겨야죠. 누가 끝낼까요? 부키리치.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중앙 배윤아 들어왔어요. 성공입니다. 자, 오늘 도로공사는 오늘은 전혀 다른 컬러를 보여주고요. 그렇습니다. 한수진, 이윤신 오른쪽. 네, 터치아웃입니다. 범실을 너무 아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짧게 블로킹에 걸립니다. 왼쪽 성공입니다. 들어왔네요. 네. 다시 한 점 차 추격. 길게 뽑아줍니다. 김세빈인데요. 됐나요?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도로공사의 범실로 다시 GS칼텍스가 앞서갑니다. 오늘 1000득점을 돌파한다면 네 번째인데요. 서브 득점이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김세빈의 공격. 실바가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계속 서브를 넣고 있는 오세현 선수입니다. 이혜은 선수의 리시브입니다. 올라갑니다. 중앙. 이혜은의 공격 블로킹. GS칼텍스. 무릎도 좀 안 좋고 예. 뭐 최근에는 이제 어깨도 좀 많이 안 좋아진 실바 선수죠. 그렇습니다. 일단 실바를 빼줍니다. 블로킹입니다. 김세빈
타나차 선수와 같이 블로킹 득점이 나왔고요. 한 점 차 추격. 실바가 지금 이번 시즌 1000득점까지 2점 남았는데. 근데 본인은 약간 좀 뛰고 싶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벤치에 앉아있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운됩니다.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다시 공격 기회 얻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왼쪽 이예림의 공격. 펼치죠. 네, GS의 범실로 19대 19 동점이 됐습니다. 왼쪽 다시 올라갑니다. 블로킹! 역전 블로킹! 갑자기 또 블로킹이 터지기 시작한 도로공사고요. 네. 길게 밀어줍니다. 타나차! 수비됐고 예.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한다이가 서브를 넣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네요. 올라갑니다. 붙었어요. 도로공사의 반격. 전세ያን 중앙인데요. 자, 가운데 빈자리 달렸죠.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윤신 세터의 선택. 최은지 임명옥이 받고 있습니다. 반격의 전세ያን. 수비 좋아요. 한수진 만만치 연결해야죠.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연타 성공입니다. 최은지의 마무리입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타나차. 네, 성공입니다. 다시 동점. 주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타나차 선수입니다. 짧게. 자, 왼쪽으로 펴줍니다. 전세안의 공격 밀어칩니다. 또다시 역전. 23대 22. 블로킹 6득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블로킹 5득점. 굉장한데요. 네, 가운데를 파고드는 문지훈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하나차. 자, GS에게 기회가 오네요. 왼쪽 블로킹. 넘어왔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도로공사의 공격 기회. 배유나 터치아웃이죠. 맞고 나갑니다. 문정원의 서브. 때립니다. 터치아웃일까요? 여기서 주심의 비디오 판독. 매치 포인트에서 지금 비디오 판독입니다. 안 맞았다면은 이제 경기 끝나는 그렇죠. 거죠. 네, 안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끝납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 원정팀 도로공사가 GS 칼텍스를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합니다. 52%의 공격 성공률에 10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승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실바 선수만이 유일하게 팀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로 끝난 여자부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본배구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V리그에서 처음 경험하는 부키리즈 선수와 실바 선수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뭐 동배구에 나갈 팀도 이제 정해졌고 사실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에게는 다음에 뭐 V리그에 더 남아있고 싶다면 뭐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선수들이 남아있고 싶어도 팀에서 선택을 안 하면 뭐 그럴 수 없는 거고 또 선택을 해줘도 뭐 내가 다른 리그로 가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수가 없을 텐데 아마 다음 리그에서는 이 두 선수는 남아있고 싶지 않나 싶고요. 부키리스 선수는 뭐 경험이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환경 속에서 경기를 했단 말이죠. 또 실바 선수는 뭐 가족이 와서 충분히 내가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키리스 선수 이렇게 점수로 말하자면 부키리스 선수는 저는 한 기약점? 왜냐하면 물론 뭐 신장은 있지만은 테크닉이 아직 부족하고 사실 배구를 세련되게 하지 못한다는 점. 또 실바 선수는 A뿔? 굉장히 넉넉한 점수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실바 선수가 너무 잘 견뎌줬어요. 제가 뭐 시즌 전에 연습 경기를 가봤더니 저 무릎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36경기 하는 동안에 실바 선수 유독 뭐 득점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내구성 일단은 36경기를 할 수 있다는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V리그에서는. 그래서 아마 실바 선수는 한국에서 더 뛰고 싶지
싶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재계약 한다 안 한다 이런 가능성보다는 구단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색깔로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림위원에게 A뿔을 받았다는 게 가장 A뿔 위에 또 뭐 네. 없죠? 없죠. A뿔 최고의 점수를 또 받았다는 게 실바 선수에게는 또 그만큼 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두 선수가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코트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이 다양한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좀 오늘 경기였는데요. 특히나 이 팬들을 엄마 미소 짓게 했던 두 선수죠. 김세빈 선수와 이윤신 선수, 좀 두 선수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선수들은 이 어린 선수들이에요. 막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프로 와가지고 훈련도 하고 프로에 적응하면서 굉장히 힘든데 좌우충돌하면서 잘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선수가 이런 미소나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 좀 오래 가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김세빈 선수는 1라운드 1순위 선수였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까 사실 기대를 많이 했고 또 본인도 부담을 가진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현재 브로킹 부분에서 5위, 석공 부분에서 7위, 수치로 와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가 관심이 되고, 우리 뭐 V리그에서 1라운드 1순위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중요성을 따지자면 모든 이 V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반드시 1라운드 1순위가 굉장히 많고 또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줘야지만이 V리그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 김세빈 선수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윤신 선수인데, 저는 이 이윤신 선수가 팀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안희지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못 나왔고 또 아시아 쿼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선수에게 기회는 많아졌는데, 이제 차상현 감독하고 신절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윤신 선수는 그 전에도 뭐 한수지 선수라든지 뭐 세타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현 감독이 하는 말이 얘는 달라? 이윤신 선수는 달라? 싹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코트장에 들어가면 강단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때하고 경기할 때하고 차이점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줄이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데, 멍석을 깔아놓으면 어쨌든 재주를 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선수만이 조금 더 그 V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윤신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차상현 감독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주눅들지 않고 코트에서 이 제 기량을 또 발휘해냈던 이윤신 선수인데요. 과연 두 번째 시즌은 또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도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본 빼고 티켓의 주인공은 모두 가려진 가운데 오늘 경기를 펼친 GS 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 각각 4위, 6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본 빼고는 확정했지만 아직 치열한 순위 싸움 중인 팀이 만났습니다. OK금융그룹과 대한항공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박태성의 서브. 한 선수 머리 위쪽. 정지성. 손 맞고 쳐냈습니다. 날개 공격수들을 좌우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75%. 세더. 중앙 파이프. 띄워줍니다. 구용찬 3단. 중앙 파이프. 전성. 레오가 쏩니다. 가난할 수 있는 김해. 중앙 파이프. 박승석 강타. 이걸 살렸어요. 오른쪽. 다시 한번 신호진. 스파이크 서브. 점차. 가드와 오은열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보낼까요? 짧게 갑니다. 중앙에서 마무리. 유민 눈을 더 크게 뜨고 기다립니다. 성공 출발. 하지만 왼쪽 구석으로 쳐냅니다. 정지성. 중앙에서 속도. 바이오스 사이언. 신호진이 때립니다. 한 선수 길게 걸렸어요. 블로킹. 15. 오른쪽 브라드. 구용찬 잡아서 들어올립니다. 레오 뒤쪽 수비. 덮어 씌웁니다. 스파이크 서브. 흔들리는 리시브.
무라드 하이볼. 아, 어려운 거 하나를 해줍니다. 서브는 이수환. 들어 올리는 수비. 실어제 골키입니다. 블로킹. 중앙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번 2세트. 정지석의 서브. 레오 왼쪽. 날카로운 각도를 만듭니다. 스파이크 서브. 무라드의 반격 대각선. 아, 지금은 많이 꺾어봤는데요. 돌았어요. 점차에서 출발합니다. 짧은 서브. 속도를 끌어올리고 길었습니다. 김규민 서브 짧게 끊어서 갑니다. 셋업 중앙 파이프. 몸에 맞고 떨어집니다. 얼굴 쪽이었습니까? 박창선 선수가 맞았네요. 레오가 때렸어요. 3세트를 끝냅니다. 정말 코트 중앙 좌우 잘 활용한 강력한 서브네요. 힘을 실습니다. 높아요. 한 손으로 급하게 쫓아갑니다. 오버핸드 리시브. 중앙에서 못을 박습니다. 에스페오. 이제는 골밑 서브. 시간차.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들어왔어요. 짧게 떨어집니다. 이걸 또 공격으로 이어갔고요. 왼쪽 시간차. 박명호. 오른쪽. 결정적인 블로킹 김민재. 한정민의 서브. 벗어나네요. 이번 키는 커요. 예. 플레이가 좋았을 때 네. 이걸 연속해서 밀고 나가려면 범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살짝 흔들렸고요. 오른쪽. 두 명의 벽을 뚫었습니다. 밀어넣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멀리. 방해를 주는 왼쪽으로 콕 찍어 눌렀습니다. 이거 블로킹 위에요. 정하경 만들어 갑니다. 오케이 볼. 오른쪽 스파이크. 이게 들어가요. 카운터 라인 출발합니다. 레오 백업. 지금은 안쪽 라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더블로 경기 종료. 여기서 끝나네요. 세트스코어 3대2. 오케이 금융그룹이 뒤중한 승점 2점을 가져갑니다. 아, 미리 보는 봄배구였는데 역시 OK 금융그룹의 승리입니다. 오늘 레오 선수가 7개의 서브 에이스를 포함해 31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상록수 체육관은 지난 경기 봄배구를 확정한 OK 금융그룹 선수들을 위해 팬들이 가득가득 들어찼는데요. 그 팬들에게 보답하듯 이 선수들은 승리로 그 보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시즌 2번째로 만원 가능이 찼거든요. 그래서 안산 상주체육관이 상록수체육관이 가득 찬 채로 경기를 치렀는데 사실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 1승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열세를 예상했지만 선수들도 팬들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확실히 뭐 레오 선수의 활약을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오늘은 레오 선수를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국내 선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호준 선수가 1세트부터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5득점 올려주면서 이 공격 성률이 무려 83%, 기선 제압을 확실히 이끌어줬고 올 시즌 개인 최다 득점 타이 득점이 19득점, 공격 성률 45%로 승리의 선봉강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이어서 박창선과 이 송희찬 선수가 그 뒤를 따르면서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을 업시켜줬는데요. 박창성은 개인 최다 브로킹 4개, 또 송희찬 선수는 5세트 들어서 리시브와 이 중요한 순간에 스파이크 서브로 득점을 균을 바꿔주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업시켜줬습니다. 봄백을 위해서는 뭐 외국인 선수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국내 선수들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OK 금융그룹의 지금 이 시즌 후반기에는 국내 선수들이 확실히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 남은 경기도 그렇지만 포스트 시즌 가면 확실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레오 선수를 중심으로 이 국내 선수들까지 똘똘 뭉치면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낸 OK금융그룹입니다. 남자부 현대카드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OK금융그룹 오늘 승리로 3위를 확정짓습니다. 한편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던 2위 대한항공. 우승까지 남은 한 경기 승리하더라도 우리카드의 경기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 주의 마지막 날 만나볼 수 있는 주간 베스트 7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가장 스페셜한 한 주를 보냈는지 윤봉호 위원이 선정한 주간 베스트 7 남자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리카드에서 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명근 선수와 이상현 선수, 한태준 세터고요. 남은 측면 두 자리 OK금융그룹의 신우진 선수와 레오 선수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차영석 선수와 박경민 리베로도 스페셜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최근 확실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는 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선정됐는데요. 그럼 이 가운데 스페셜 MVP는 누굴까요? 레오 선수를 남겨둔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OK금융그룹의 레오 선수입니다. 언제 하시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두 경기를 너무나 잘해줬고 가장 중요했던 그 두 경기를 레오 선수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겨냈기 때문에 레오 선수가 MVP를 받겠습니다. 이번 주 기록을 보면 확실히 MVP를 안 줄 수 없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줬어요. 먼저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서브에이스 5개, 45득점에 공격 성률 58%.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즌 최고 공격 점유율입니다. 바로 67%. 정말 이렇게 공을 때리고도 힘든 내색 없이 경기를 풀어간다는 것이 확실히 레오 선수가 MVP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 3년 만에 본배구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레오 선수가 빠질 수 없죠. 이 레오 선수가 확실히 이번 시즌을 치르는 걸 보면 이 책임감이나 이 선수들을 끌어가는 모습,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다른 느낌을 좀 받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융화 또 질 때 보면 화도 내고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격성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도 순간적으로 임팩트 있는 점수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이 승리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를 직행할지 준플레이오프를 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뭐 경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레오 선수가 있다는 건 OK금융그룹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윤봉호 위원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껴뒀던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마치 자신이 왜 이번 한 주 스페셜한 이 주간 베스트 7에 선정됐는지 보여줬는데요. 또 다음 한 주는 어떻게 또 팀을 승리로 이끌어갈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여자부입니다. 박미희 위원이 선택한 여자부 주간 베스트 7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에선 후반기 가장 뜨거운 팀 정관장에서 3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지아 선수와 정우영 선수, 염혜선 선수고요. 남은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 김연경 선수가, 아포짓은 야스민 선수가 자리합니다. 남은 중앙 한 자리 이다현 선수가 선정되고요. 베스트 리베로 김채원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스페셜 MVP는 또 어떤 선수일까요? 저는 당연 야스민 선수를 뽑았는데요. 야스민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3점을 팀이 3점을 했고 4승을 했는데 그것도 대열을 잡았죠. 한국생명을 이기면서 이 한 경기가 사실 시즌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경기가 됐단 말이죠. 야스민 선수 하면은 뭐 지난해에도 우리가 인정하는 경기를 많이 한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그 감명을 좀 받은 적도 있었던 것이 계속 연패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수들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 경기 하는데 어느 한국생명하고 경기를 보면 38득점, 물론 본인이 최다 득점은 45득점이지만 공격 성공이 54%면 38득점이 54%면 거의 80개 이상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고 나서 체력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스민 선수에게는 제가 중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36경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선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끝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광주 이 체육관에 사실은 이제 계속 연패를 하기 때문에 응원을 하지만은 이기는 거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열을 잡으면서 거기 광주에서 우리는 또 내년에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페퍼가 한국을 이기리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경기를 페퍼가 이김으로써
1, 2간의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덕분에 사실은 현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뭐 기분이 이기기도 했지만은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야스민 선수가 팀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외국인 선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바 선수에 이어서 야스민 선수도 A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야스민 선수가 내년에도 볼 수 있을지 아닐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했고 또 야스민 선수가 페퍼에서 경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고 또 같이 해준 선수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연패도 계속 겪고 그래서 사실 남아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남은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네. 현대하고 경기가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만약에 흥국과 현대가 맞대결해서 뭐 경기가 결과가 나온다면은 본인들이 참 부담감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또 광주에서 한번 키를 또 한 번 치거든요. 이게 네,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 이거 페퍼저축은행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랬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광주 체육관이 마지막 경기는 제가 그냥 그 무료로 관중들이 입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또 야스민 선수가 그 공격의 중심에서 또 어떤 이변을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긴 말이 필요 없는 매치업입니다. 승점 넉점 차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대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40%, 흥국생명 60%로 이 막상막하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규리그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특별히 집중 분석을 해주셨다고요. 저희가 자꾸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 한유미 의원이 사과 방송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늘은 사실 40, 60 이게 사실 중요한 그렇죠. 건 아니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맞대결에서도 그것도 상관없고 자, 이 한 경기에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가를 딱 짚어보면 네. 우선 뭐 국생명 보면 불안 요소는 오히려 현대보다 더 많죠. 일단은 3점으로 이겨놓고 또 마지막 현대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퍼 경기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3점을 이따 따고 보자 하는 게 희망적이고 불안한 요소는 그 한 경기로 인해서 현대건설의 선수들의 분위기가 살아났고 또 본인의 자력에 의해서 경기에 우승할 수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인데 이 더 불안한 이유는 만약에 못 올라갔을 경우에는 흥국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피오에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단판 스윙과 맞아요. 통합 미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누가 좋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1위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희망적인 거는 다 진짜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안 좋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희망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대는 더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겼고 사실 이제 페퍼하고 흥국하고 경기 끝났을 때 제가 모마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뭐냐면 모마 선수가 이제는 우리가 잘하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른 선수들과 나눴다고 하니 이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남은 경기를 하는 것과 우리만 잘하면 돼라는 건 희망이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흥국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정관장하고 하기 싫을 걸 말이죠. 그러면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뭐 맞대결에서 중요하고 또 기회가 한국보다는 더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더 많은데 이 정규리그로 우승을 하면 좋은 거는 진짜 정말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피로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더 큰 거는 피오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팀 안 만나도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고 사실 이제 정규리그를 1위를 하는 것과 피어 나가는 거는 내가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모레 화요일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고 본인들도 그 분위기에서 경기를 어떻게 그 압박감에서 이겨내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느 팀이 더 부담감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고요. 또 그만큼 재밌는 경기가 기대됩니다. 남자부 또한 정말 재밌는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순위 경쟁을 위한 매경기 총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인데요. 바로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함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역시 비교적 대등한 결과입니다. 스팸은 60%의 확률로 우리카드의 승리를 전망했는데요. 이 두 팀 모두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특히나 오늘 대한항공이 지면서 우리카드에게는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그렇죠. 어떻습니까? 준 플레이오프를 가고 싶은 현대와 또 챔프전 직행을 하고 싶은 우리카드인데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뭐 기록적으로는 상대전에서 4승 1패로 우리카드가 앞서있고 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브루킹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확실히 우리카드의 승리를 좀 전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라운드 들어서 브루킹이 우리카드는 세트당 3.1개로 현대캐피탈의 이 세트당 2.8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고 확실히 브루킹 1위 팀들 간의 이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카드가 조금 더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짜임새나 뭐 팀적인 분위기가 우리카드가 한 발 앞서 있는 게 좀 사실이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승리를 하게 되면 정말 대망의 정규리그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잡은 또 우리카드고 반대로 현대는 승점 1점이라도 무조건 따야 또 그 다음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그 한판 꼭 중계 봐주십시오. 저희가 한국 승리대회 누가 같이 갑니까? 있지만 예, 제가 합니다. 중계를 꼭 봐주시고 그렇습니다. KBSN입니다. 네, 우리카드가 창단 첫 또 정규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윤봉우 위원이 함께합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윤봉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다시 시작하는 화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